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5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122명, 카나가와 44명, 사이타마 42명, 치바 30명, 오사카 85명, 홋카이도 75명, 오키나와 1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4,03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4,74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효고, 사이타마, 미야기, 기후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79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1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2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2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3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32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2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1명, 시설 내 감염이 1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35명, 입원 환자는 16명 증가한 103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1,624명, 누적 사망자 수는 45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どちらの方が大統領に選出されるにせよですね、日本の経済あるいは金融市場にですね、影響を与え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事実だ。 이날 두 후보의 대접전에 일본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도쿄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고 대규모 경제대책이 진행된다는 기대감으로 니케이 평균 주가가 한때 500엔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 트럼프 진영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가 복잡해지는 것도 경제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確定しないままだらだら行かれるのは非常に困り、マーケットの乱高下が起きる可能性があるので、これもちょっと困るという。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제계뿐만이 아닙니다. 気候変動という分野においては、その勝者がどちらかによって最も変化が起きる。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인 시스템 파리협정 이탈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리고 4일 정식으로 이탈이 결정되었습니다. バイデン候補が勝てば、もうこれは今までの方向をむしろ振り子が振れるように真逆の方向に向かうわけで、パリ協定への復帰、そしてこの2050年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日米関係というのがこう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同盟という形になるわけですから。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 대선의 결과를 일본 정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도 국회에서는 일본 학술회의의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個々人の任命の理由については、人事に関することであり、お答えを差し控えるということを私は今日まで申し上げてきました。壊れたレコードみたいなことやるなら、もう原稿読むのお読めになって、自分でお話にな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이름도 모르는 후보자의 임명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보류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스가 총리. 집요한 야당의 추궁에 스가 총리는 이 과정에 이 사람의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처음 인정하였습니다. 중의원에서 진행된 국회 논전. 스가 총리는 일본 학술회의에 대해 오늘도 이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たびたび申し上げてますけど、年間10億円の予算を使って活動している政府の機関です。 현재 정부는 학술회의의 조직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으로부터는 이런 추궁도 있었습니다. アベノマスクに260億円使ったんでしょ。学術会議10億円の26年分ですよ、マスク2枚に。人件費をちまちま削る、それが政治のやることですか、総理。今、行革担当大臣のところでそこを精査していると思います。 이번에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이 6명의 학자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 중 5명에 대해 이름도 업적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건 단 1명, 카토 요코 교수입니다. 어떻게 스가 총리는 이름도 업적도 모르는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는 총리에게 6명에 대해 보고한 인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99人の名簿を決裁反抗してるんですよ。この時に、いや、6名はちょっと今回は、
まあ、任命できないという話は聞きましたか？もともとこの、いや、聞いたか聞いてないかだけだから。それは聞いてません。聞いてない。はい、 99人の名簿が出てきて、反抗したんですね。そこで印鑑をして、はい、参考資料としてはつけてきましたけど、見てません。それではですね、この6名が任命から外されたというのは、いつ知ったんですか、その後ですか。これ、総理しか分かんないよ、総理の記憶だから。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ちょっと具体的に申し上げます。思い出してください。これ、ハンコついたでしょ。ついた、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時計止めても。 그 뒤 스가 총리는 결재 전에 6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수정하였습니다. 決裁しちゃったけど、その後大騒ぎになりましたよ。それで、こういう6人が外されてたのかと、まあ、その時にお知り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よろしいですね。ちょっと、もう関係ないでしょ。はい、具体的事実だから、しっかり答えてもらいます。はい、菅内閣総理大臣。私がその反抗した99人。99名のその決裁をする前です。辻元清美君。誰から聞きましたか。誰から聞いたの。総理ですよ。ちょっと総理ですよ。はい、杉田さん。多分杉田副長官だと思います。 지금까지 여러 관계자의 말로 임명 거부에 스기타 관방부장관이 관여하였던 것은 밝혀졌지만 스가 총리가 국회에서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야당은 다시 스기타 씨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委員長、今度こそ呼んでくださいよ、杉田さんを。いかがですか、委員長。委員長に言ってるんですよ、今は。理事会で協議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야당이 집요한 추궁에 스가 총리가 마침내 언급한 이름 스기타 관방부장관. 스가 총리가 직접 학자 임명 거부의 이유를 답하지 못한다면 스기타 부장관의 출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의원의 세습 문제에 대한 질문에 9월에 80세가 된麻生部총리의 현역 은퇴 생각은 아직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麻生大臣はまだまだ頑張れ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ご優待されたらお子さん、息子さんを出したいですか、いかがですか。あらかじめ次元通告はありませんでしたね。申告必要ない。必要あるかないか私が決めますから。いかがですか。ご質問の内容をもう一回言ってください。後継ぎをさせるかどうかという意味ですか。はい、まだ引退すること考えてないから。菅総理はですね、こうも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ね。国民が厳しい生活をしているときに、自分たちは何もしなくていいのかと。だから世襲制限が必要なんだ。検討するぞと、自民党。それぐらいおっしゃったらどうですか。総理、いかがですか。今、女性の議員がそんなこと聞いてないよ。非常に少ないですから、そうしたものに対応しようとか、その世襲については、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けど、その世襲だからという形ですぐ公認しないで、そこの出馬する選挙区で党員投票をやって決めようとか、そういういろんなルールを作って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 일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을 보전한다라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2년 전의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개선의 전망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해 들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바탕으로 봄에 보충 방안을 타진하였으나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어도 판결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어 응할 수 없다라고 회답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며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전례로 남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한국 측의 제의에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의 입장에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악화된 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개혁 담당상은 정권 핵심 정책인 디지털청의 창설에 대해 본부는 도쿄에 두지만 전국 어디서나 텔레워크가 가능하도록 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北海道にいても沖縄にいてもデジタル庁の職員っていう新しい公務員モデルができるわけじゃない。ヘッドクォーターは東京に作るけどそこに出社しなくても。 히라이 담당상은 이렇게 말하며 디지털청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텔레워크의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각 부처가 디지털청의 뜻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청의 다른 부처의 시정 권고권을 줄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청의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폐지 시기는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조직으로 할 방침입니다. 한편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게시한 히라이 담당상이 선물하였다는 도장 폐지 도장의 사진에 대해 도장 제도가 전통 산업인 야마나시현의 나가사키 지사와 지역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히라이 씨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不快に思われる方がいるということも分かりましたので、もっとちゃんと説明をしてからやっぱり使わなきゃいけないなと。 이날 아침 회견에서 히라이 씨는 어떤 의미로는 도장을 응원하겠다는 뜻의 도장이었다고 변명하며 제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성은 4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택시 사업자의 운송약관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는 4일부터 운용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서 도쿄 도내의 10개의 사업자가 약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 강화의 움직임이 향후 전국 및 타 공공교통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손님이 승차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이유를 듣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성은 인가의 이유에 대해 운전사뿐만 아니라 다음에 승차하는 이용자의 감염 방지 대책이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인력난 등에 직면하고 있는 택배업계 등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도 제작사는 택배 기사를 위한 AI가 배송 계획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배송처 주소와 지정된 시각 등과 함께 혼잡하기 쉬운 도로 정보도 조합하여 배달 지역마다 가장 효율적인 배송 루트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개발업체 담당자는 강한 지도 정보와 AI를 결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물류업계의 과제 해결로 이어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택배사인 사가와 큐비는 원격으로 전력 사용량이 나타나는 스마트 미터를 활용한 실증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등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대상으로 협력을 얻은 과정에서 스마트 미터의 데이터를 읽고 AI가 분석하여 배달 예정 시각에 택배를 받는 사람이 집에 있는지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재 시 배달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택배업계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인터넷 쇼핑몰의 보급에 따른 택배량의 증가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